좋아. 자, 어디 보자. 인형이는 어디니? 말하면 안 되나? 스카인가 이거? 독서실. 독서실은 말은 못하겠네. 오케이. 자, 우선 시작해볼게. 오늘 품사만 우선 깔끔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뭐 문제 풀이는 것까지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 우선 그렇게 해볼게. 그리고 우선 보고 나서 시작해보자. 자, 품사. 자, 품사는 우선 여기서 먼저 시작하자. 이제 우리가 오늘 품사에 대해서 할 건 좀 어려워.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게. 단어의 출신 성분이야. 품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단어의 출신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단어의 태생을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변할 수 없어. 왜냐면 생각해보면 내가 양쌤인데 양환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환규라는 사람의 가문은 바뀔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남원양 씨로 태어났는데 이 남원양 씨는 바뀔 수가 없는 요소란 말이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품사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품사는 이제 불변 요소야. 그러니까 품사라는 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요소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면 가장 좋아. 오케이? 그리고 품사는 있잖아.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든 말든 항상 기본용어로 품사를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기본용어로 찾아야지 품사가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는 예쁜 얼굴. 또는 얼굴을 예쁘게 가꾼다. 뭐 이랬다고 쳐봐. 이랬다고 했었을 때 지금 이 단어에 예쁘다라는 단어들이 3개나 있단 말이야. 그지? 문장에서 예쁘다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품사랑 같은 걸 찾을 때 말고 이제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인데 문장 성분으로 우선 이걸 얘기하잖아? 그러면 예쁘다는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야. 그지? 예쁜이라는 단어는 뒤에는 얼굴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얼굴이라는 체형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으로 이건 관형어야. 그지? 근데 예쁘게라는 단어는 뒤에는 가꾸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장 성분으로 이건 부사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쁘다, 예쁜, 예쁘게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였다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성분인 거거든. 이런 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단어에 품사를 얘기를 한다고 친다면 품사. 그럼 예쁘다라는 단어는 기본형이 예쁘다니까 예쁘다는 품사상으로는 형용사야. 예쁜 얼굴도 예쁜이라는 단어가 기본형이 예쁘다거든. 그러니까 얘도 품사상으로는 형용사고 예쁘게 가꾼다도 예쁘게도 기본형이 예쁘다니까 품사상으로는 형용사라는 거지. 그래서 품사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는데 문장성 같은 경우는 문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래서 너네가 문장성문이랑 품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조금 있어서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품사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품사잖아. 그래서 실제로 무슨 사라는 말로 끝나 항상. 그래서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품사들이 나뉘어. 그러니까 보면 품사는 다 결국엔 뭐야? 사라는 말로 끝나지. 사.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보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한테 문장 성분을 할 때, 품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네들이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면 이 동사형사, 뒤에 나오는 이 동사형사만 너네가 잘 구분하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우선 요 생각을 우선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 품사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운다. 지우고. 오케이. 품사를 얘기할 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품사의 분류 기준이야. 분류 기준. 품사의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어. 품사는 분류 기준이 조금,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형태, 두 번째로는 기능, 세 번째로는 의미.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에 이렇게 해갖고 보통 세 가지 종류로 품사의 종류를 나눠. 무슨 말이냐면 품사를 나눌 때 형태로도 품사를 나눌 수 있고 기능으로도 품사를 나눌 수 있고 의미로도 품사를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본다면 자,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품사의 분류 기준은 다 의미야. 의미를 가지고 너네가 품사를 나누지. 그러니까 그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그 단어의 의미로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얘기들이야. 나 근데 이게 내 화면 나 움직여? 나와요. 잠깐만. 되나? 나오나? 오케이, 나온다. 오케이. 아니, 내 컴퓨터에 렉이 걸렸어.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인터넷 좀 다른 걸로 연결할게. 오케이. 뭐야? 왜 내 얼굴만 이렇게 진탕 나와? 오케이. 미안. 뭔가 인터넷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그랬어. 다시. 인영아, 다시 할게. 인영아, 다시 할게. 이제 잘 나와, 나 이제.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품사는 기본적으로 분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류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지?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거야. 형태, 기능, 의미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품사들은 아까 했던 이 품사 7개 있지. 이 구품사. 이 구품사가 요거야. 오케이? 우리나라는 품사를 이렇게 원래 명사, 대명사, 수사, 주사, 관용사, 부사, 감사사, 동사, 형사 이렇게 해서 9개로 나눠. 9개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품사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알면 뭐 솔직히 품사가 거의 끝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긴 한데 재밌는 건 이것만 갖고 안 한단 말이야. 오케이? 다른 것도 조금 더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선 좀 얘기를 해볼게. 얘기를 해보면 자 보자. 기능으로 나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약간이 비슷한 것들이 묶어놓은 거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쭉 묶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기능으로 나눈 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명사, 대명사를 합쳐. 명사, 대명사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언이라고 따로 불러.
체현. 체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몸체자를 써서 문장에서 몸이 된다. 문장에서 기둥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야. 됐지?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조사를 따로 혼자 놔. 조사를 따로 혼자 놔가지고 이걸 우리가 관계현이라고 얘기를 해. 관계현. 관계현이라는 건 뭐냐? 단어와 단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해준다. 문장 간의 어떤 관계를 말해준다라고 해서 관계현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지. 자, 그리고 또 관형사와 부사를 또 합쳐가지고 관형사와 부사는 어쨌든 관형사는 체현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들을 꾸미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수식언이라고 불러. 다른 것들을 꾸며준다고 해서 수식언. 그렇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감탄사 같은 경우는 감탄, 놀람을 드러내는 거라 이걸 우리가 그냥 따로 독립언이라고 얘기를 해. 독립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지? 동사나 형용사를 우리는 합쳐서 용언이라고 불러. 용언.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야. 내 개인적인 얘기를 우선 해본다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체언 그리고 용언. 우선순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로 조금 더 나오는 것까지 얘기하면 수식어까지는 시험 문제로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놈들이야.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아.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형태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형태는 되게 쉬워. 단어들이 있잖아. 그냥 쓰이냐 아니면 형태가 변해서 쓰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뭔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제 불변어가 있고 자주 변하는 놈이라고 해서 이제 가변어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이 가변어만 알면 돼. 가변어. 그럼 우리나라에 가변어가 뭐가 있냐? 가변어에서 괄호쳐 써줄게. 가변어는 지금 여기 있는 용언이야. 용언이 가변어고 조금 독특한 게 이제 수식언 중에 그러니까 관계언 중에 조사 중에 이제 서술격 조사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라고 해서 이제 이다조사라는 게 있어. 이다조사라는 아이가 있거든. 이 아이가 서술격 조사가 돼갖고 얘네들까지만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좀 거의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요소야. 기본적으로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어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해.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얘는 태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얘가 근본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단어의 품사야. 그래서 얘는 품사는 바뀔 수 없어. 품사는 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똑같은 단어가 품사를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럼 걔는 두 개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그냥 단어일 뿐이지 이때는 동사고 이때는 형용사고 품사가 바뀌는 놈이라고 볼 수는 없어.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기는 하는데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 단어가 품사가 여러 가지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는데 지금처럼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품사의 통용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품사의 통용 같은 문제가 내면 이게 결국에 뭐냐 너네가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됐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품사의 통용 문제를 풀기는 쉽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품사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조금 봐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갖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좀 이따 뒤에 넣어가면서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게.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품사는 기본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로 나뉘는데 품사를 형태로 나눈다면 가변어와 불변어. 가변어라고 하는 건 형태가 바뀌는 거, 불변어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한다. 기능으로 얘기하는 건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체언 같은 경우는 꼭 잘 기억해두면 좋아. 오케이? 체언, 용언 같은 경우는 필수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 정도. 자, 그러면 우선 뒤에 거부터 시작해보자. 아, 여기 나왔네. 요 표에 그냥 깔끔하게 나왔네. 품사. 품사를 보면 단어의 문법적인 성질,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지어 놓은 걸 우리는 품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품사를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불변어와 가변어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가변어가 제일 중요해. 가변어만 우선 따로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써있네. 가변어 이렇게 잘려 있지. 가변어. 그래서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 얘네가 가변어인 거야. 이렇게 따로 잘라놓은 이유가 이거야. 그치? 요런 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변어에 속해. 그래서 생각해보면 봐봐. 여기 봐봐. 요거 지울게. 보면 조사 있지. 조사. 그치? 그러니까 조사는 원래 관계어는 조사잖아.
그지? 관계어는 조사인데 조사를 두 개로 나눈 거야. 일반 조사는 불변어에 속하는데, 그지? 불변어에 속하는데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에 속해. 그래서 이것도 별표야. 너네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오케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놈이라는 거. 요 정도만 우선 기억해줘.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얘기하면 우선 요거. 그럼 봐봐. 형태, 기능, 의미로 각각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밑에 거 보자. 체어. 체언인데 우선 하나씩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채자. 이 채자가 몸체자야. 몸체. 그래서 문장에서 기둥의 역할을 해. 문장에서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주로 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것 등의 역할을 해. 이런 것 등의 역할들을 주로 하는 게 체언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놈이라고 보통 보지. 오케이? 그리고 체언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어. 제일 중요한 특징은 내가 여기다 별표를 치고 얘기하면 봐. 격조사와 결합함. 격조사와 결합함. 이게 제일 중요해. 아,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이 자리가. 격조사와 결합한다. 개인적으로 체언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야. 격조사랑 결합한다라고. 격조사가 우선 당장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긴 한데 조금 이따가 격조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요거 보고 우선 좀 더 얘기를 하자. 자, 우선 보면 자, 우선 읽어보자. 첫 번째 체언.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며 자, 조사 결합할 수 있고 자, 요거 조사 결합할 수 있고 여기 별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사는 무슨 조사다? 격조사야. 격조사.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격조사 말고 다른 거랑은 결합을 못하. 격조사 말고 다른 조사는 체언 말고도 결합하거든. 근데 재밌는 건 격조사는 체언하고만 결합해. 다른 거랑 결합을 못해 아예. 그러니까 체언이 격조사가 뒤에 붙으면 그냥 체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 거야. 됐지? 자, 그럼 뒤에 거 볼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형태의 변화가 없는 말이네. 야, 형태의 변화가 없는 말이라는 건 결국엔 뭘 얘기해? 불변어 얘기하는 거야, 불변어. 근데 불변어는 많어. 체언만 불변어가 아니야. 여러 개가 불변어라. 우선 이렇게. 자, 그럼 시작해볼게. 밑에 보자. 명사인데 명사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 자,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구체적 이름이야, 보통. 이런 걸 드러내는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괜찮아.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가 있어.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고유명사는 어떤 대상의 특정한 이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환규가 고유명사야. 근데 선생님을 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해도 돼. 선생님도 나잖아. 그지? 선생님이라고 하면 보통명사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야. 너네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고 쳐. 그럼 강아지한테 어우 강아지 이쁘네 라고 하면 보통명사로 얘기를 한 건데 강아지 뽀삐 이쁘네 라고 해서 그 강아지 이름이 진짜 뽀삐였어? 그럼 뽀삐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름이냐 아니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 오케이? 그거.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의존명사지. 의존명사는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게 좋습니다. 왜?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혼자 쓸 수 없는 명사야. 그래서 따로 쓸게.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혼자 쓸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관형어의 꾸밈을 필수로 받아. 관형어. 관형어의 꾸밈이 필수야. 꼭 와야 돼. 관형어가 없으면 절대 의존명사 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자주 보는 단어 중에 뭐 것 같은 경우야. 것. 것 또는 뭐 수, 리 아니면 장소를 드러내는 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보통 가장 대표적인 의존명사들인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야,
것이 재밌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것이 재밌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공을 던지는 것이 참 재밌어. 해서 공을 던지는 이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지. 그지? 던지는 이 뒤에 있는 것을 꾸며서 것이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지?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갈이라는 단어가 수를 꾸며주는 거지. 그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거. 그지? 뭐 예를 들면 공부하는 대로 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는 장소를 드러내는 대야. 띄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띄었어야 되는 놈이기는 해. 그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선 얘기하면 뭐 여기 나오네. 것, 따름, 수, 채 뭐 이런 것들. 본체도 안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오케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괜찮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우선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책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옆에 오면 봐봐. 의조명사 나오지. 의조명사. 의조명사는 관여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이때. 하지만 의존명사가 쓰이는 환경이 자립명사가 쓰이는 환경과 동일하대.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의존명사는 자립형태소에 들어가. 왜? 띄었으니까. 띄어쓰기를 하니까 자립명사야.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야. 말이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존명사, 다른 것에 의존해서밖에 못 쓰이는 그런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는 자립명사라고 따로 이야기를 해. 왜? 띄었으니까. 오케이? 그것도 기억해놓고. 근데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되니? 괜찮아? 네, 실질 형태에서도 맞아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 맞아. 명사니까 어쨌든 그건 실질 형태소는 당연한 거고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는 당연한 건데 얘가 혼자는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의조명사라고 하는 거야. 뜻은 있는데 혼자는 못 써. 앞에 누군가의 공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조명사라고 했던 거거든. 오케이? 자, 쌤. 그럼 근데 자립 이거 뭐예요? 책에 써져 있는 건? 어떤 거?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그러면은 의존 형태소가 아닌 거예요? 그치, 자립 형태소인 거지. 아, 그래요? 의존 형태소는 뭐냐면 의존 형태소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띄어쓰기가 안 되고 다른 말에 붙어 쓰는 걸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불러. 예를 들면 봐봐. 먹어라 같은 경우야. 먹다라는 단어에 어라가 붙었어. 근데 이거 우리가 쓸 때 먹, 뛰고 어라라고 쓰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의존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야. 먹도 의존 형태소, 어라도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띄어쓰지 못하니까. 붙여 써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 것 같은 경우도 봐봐. 살 것 할 때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띄어 썼지 여기 보면. 그지? 어쨌든 쓸 때 이런 식으로 띄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자립형태소라고 분류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의존명사라고는 하지만 자립형태소. 말이 좀 웃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볼게요. 좀 더 보면 요거 밑에 거. 의존명사의 종류인데 솔직히 이런 의존명사의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 미안하지만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만 알아도 의존명사가 것, 대, 바, 따위가 있고 의존명사에 리, 수, 지, 나위가 있고 그리고 따름, 때문, 뿐, 터가 있고 대로, 듣, 양, 척, 채 이런 거 있고 그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는 솔직히 뭐 당구장 별표 쳐놔도 괜찮을 거야. 단위성 의존명사는 좀 자주 나오는 놈이라서 별표 쳐놔도 큰 문제는 없어. 어떤 단위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 나 돈 100원만 줘 할 때 100원 할 때 100 띄고 원이라고 써야 돼. 100원만 줘 할 때 이런 식으로. 단위성 의존명사는 이런 식이다. 그래서 꽤 자주 나오는 놈이니까 단위성 의존명사는 따로 알아둬도 나쁘진 않을 거야. 책에 있는 걸 한번 좀 챙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명사는 솔직히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넘겨도 됩니다. 이 정도면 돼. 괜찮지? 자, 우선 명사는 우선 이렇게 하고 넘길 거야. 명사 넘기고 자, 대명사인데 대명사 뭐 솔직히 당구장은 조금 애매하고 별표는 좀 애매하고 당구장 참고로 꼭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요소로 볼게. 무슨 말이냐? 대명사는 자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품사라고 해서 뭔가를 대신해서 부르는 품사를 얘기한대.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 나, 우리, 저희 뭐 이런 거 2인칭, 2인칭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너, 너희, 당신, 그대, 자네, 여러분 뭐 이거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 2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인칭은 자기 그러니까 화자지. 오케이. 2인칭은 청자
3인칭은 제3자. 그러니까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제3자를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자, 학교에서 품사 진도 나갔니? 좋아. 너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설명해 주시래? 네. 좋아.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이거 별표입니다. 얘가 별표야. 특히 뭐가 별표냐면 제기칭이 시험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 제기칭이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올 거야. 이거 조금 잘 기억해둬. 자, 우선 바로 시작할게. 제기칭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제기칭이냐면 이거야.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지칭할 때, 앞에 나왔던 대상을 다시 지칭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기칭이라고 불러. 제기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좀 많이 나오는 놈들 중에 하나야. 요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랬어. 그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럼 그 자기는 누굴 얘기해? 앞에 나왔던 그 아이를 얘기하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제기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앞에 나왔던 그 아이를 얘기하는 말이라 이런 걸 제기칭이라고 얘기를 해. 따로. 됐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금 더 또 얘기를 하면 뭐 당신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온 놈들 중에 하나거든. 당신 따로 옆에다 써줄게. 당신이라고 해서 여기다 쓸게. 여기 있다. 참 좋아. 참 좋아. 자, 인칭 대명사의 당신의 쓰임. 이게 시험 문제로 워낙 많이 나오는 놈이라서 이게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당신이 2인칭 대명사를 드러내는 당칭이 될 수가 있어.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당신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지. 듣는 일을 가리킬 때 당신.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 뭐 이런 거. 당신은 밥을 먹었어?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2인칭이야. 됐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또 부부관계 상대방을 높을 때 이거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고, 맞서는 사람 상대방을 낳지 못해. 당신 뭔데 참견이야? 요건 똑같은 말이야 지금 결국엔 1번과 3번이 결국엔 같은 2인칭을 얘기하는 당신이야. 됐지? 요거. 근데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요건 거야. 3인칭 대명사 당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따로 써주면 3인칭 극존칭 제기대명사. 3인칭 극존칭 제기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앞에 나왔던 3인칭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주는데 높임의 대상일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아끼시던 책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이랬어.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아끼시던 책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께서 아끼시던 그 당신 누군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를 한 번 더 가르칠 때 이걸 당신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3인칭, 극존칭,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해서 쓰는 말이야. 그래서 당신 가지고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낼 거야. 수능에서는 엄청 좋아해. 너네 기출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 당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또 미지칭, 부정칭인데 빨리빨리 얘기할게. 미지칭이라는 건 뭐야? 모르는 대상이야. 내가 모르는 대상을 미지칭이라고 불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미지칭이라고 했는데 알지 못한 대상이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있잖아. 띵동 하고 종이 울렸어. 그럼 우리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그 누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게 미지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오케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수업하는데 누구야? 누가 선생님 불렀어? 누구였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지금 누가 질문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누가 질문한지 모르니까 누가 질문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누구는 미지칭이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을 지칭한 거. 뭐 말인지 되니?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되게 자주 얘기하는 말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야, 수학 시간에 뭐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이 그런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 욕하는 이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뭔가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냥 뭐냐면 야 수학 선생님이랑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너네 지금 2학년 애들 중에 수학 선생님한테 내 욕한 사람 있다며 국어 시간 지루해 뒤질 것 같다고 욕한 사람 있다며. 그 누구야? 내가 이랬어. 그럼 그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게 미지칭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네? 그런 걸 미지칭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고, 부정칭을 조금 헷갈려 하는데, 부정칭은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지칭한 게 아니야. 지칭하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다. 그럼 결국에 뭐야? 부정칭.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은 거야. 특정 인물을 정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냥 정하지 않은 대상. 않은 대상. 내가 어떤 대상을 하나로 딱 특정 짓지 않은 거. 그런 걸 얘기할 때 보통 뭐 부정칭이라고 얘기해. 정하지 않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이런 거 어때? 뭐 이렇게 나왔어? 야, 쉬는 시간 됐어? 야, 쉬는 시간에 미안한데 이거 누가 좀 이거 좀 나와서 이거 좀 지워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누가 나와서 좀 풀어봐? 풀어볼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나와서 좀 풀어볼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그 누가는 내가 모르는 대상이라기보단 내가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은 거지. 그지? 누가 나와서 이거 좀 풀어라? 그럼 누가 나와서 이거 좀 풀어라? 그럼 내가 누군가 나오라고 한 건데 그 누구를 정해주지 않았지. 그지? 그러니까 딴 말로 하면 아무나 나와서 좀 풀어줘. 그럼 그 아무나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부정칭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잘 이해되지? 괜찮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게 되게 좋은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지? 꼭 잘 기억해 줘. 자, 그리고 여기. 요건데 뭐 요런 것들은 크게 필요 없고 요것만 얘기하면 돼. 요거 이것 그것 저것 얘기하는 건데 그냥 내가 표를 옆에다가 따로 하나 써줄게. 여기 밑에다가 표를 하나 써줄 건데 자, A, B, C가 있어. 근데 여기가 대상이야. 그러니까 물건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걸 A라는 아이가 B와 C에게 얘기를 해. A라는 아이가 대상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이거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나에게 가깝잖아. 너네들에게 멀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게 뭐가 돼? 이것이라는 걸 써야 돼. 이것. 나 이라고만 쓸게. 이. 이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B나 C가 A에게 이걸 가리키는 거야. B나 C가 A에게. 그럼 결국엔 뭐야? 듣는 놈에게 가깝지. 듣는 놈에게 가까운 거.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그럼 야 그거 맛있어?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럼 이때는 그라고 쓰는 거야. 그. 됐지?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 B가 C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둘 다에게 멀어. 둘 다에게. 그럼 뭐야? 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그 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잘 보면 돼. 이 그 저.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깝느냐? 오케이? 누구에게 가깝냐? 그러니까 화자. 얘가 화자잖아. 화자에게 가까우냐? 그러니까 화자인데 화자에게 대상이 가깝냐? 아니면 청자에게 대상이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이 그 저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 알면 되고 뭐 여기다가 내가 하나 포인트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가까운 이미지야. 얘네들은 멀다라는 이미지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는 가까운 거고 그와 저는 멀 때를 얘기해. 오케이? 예를 들면 이때 누가 들어왔다. 그럼 뭐야? 지금이란 뜻이지 이때. 그지?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라고 얘기를 하면 뭐야? 조금 지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때. 오케이?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면 자 그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럼 얘는 이렇게 하고 넘겨도 돼. 얘네들은 아무 상관없어. 미지칭 부정칭 이런 건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돼. 이거 미지칭 부정칭은 이미 위에서 너네가 보고 알아. 오케이? 자 그러면 끝. 옆에 있는 거 보자. 암기라고 돼 있는 것을 먼저 볼게. 암기. 요거 암기라고 돼 있는 건 되게 필수니까 암기라고 써놓은 거거든. 책에서도. 자 보자. 3인칭 대명사, 제기대명사,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앞에 나온 3인칭 주어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다시 부르는 거 봐봐. 성규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럼 이 자기가 누굴 얘기해? 이 자기가 결국엔 성규를 얘기하지. 앞에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제기대명사인 거야. 자, 우리 집 막내는 저밖에 몰라. 저가 누굴 얘기해?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기대명사가 맞는 거야. 됐지? 자, 미지칭. 미지칭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 뭐야?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내 책에 낙서한 사람 누구야? 모를 때. 내 책에 낙서한 사람 누구야? 누가 이랬어?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부정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누구나. 누군지 특정 인물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요거. 그렇지? 그럼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요거였어. 그렇지? 자, 밑에 거 수사. 수사인데 수사는 필요 없어. 그냥 양수사, 서수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양수사라고 하는 건 순서. 아니, 양수사는 그냥 숫자. 서수사는 순서. 서수사가 순서라는 것만 알면 돼. 얘기가 1도 없어 이건. 오케이? 그런데 포인트로 하나만 얘기할게. 선생님 봐. 요거 지금 요거 위에 거 지울게. 이제 요거 지우고 나서 시작하자. 지우고 너네가 알아야 될 게 요걸 알자. 쓰자. 쓰면 숫자의 개념.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숫자의 개념이 있는 단어들이 꽤 있다고. 오케이? 숫자의 개념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숫자의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사가 아니야. 숫자의 개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관형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수산지 수관형사인지를 구분해야 돼. 오케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시험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놈이라서 나는 이게 별표라고 해서 꼬박꼬박 써주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 수사는 자 예를 들면 봐. 우리 반은 남자만 5명이야. 이랬어. 우리 반은 남자만 5명이야 해서 이 5 보이지? 숫자의 개념이지, 그지? 그럼 얘가 수사일까 수관형사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수사야 수관형사야? 수사요. 수사인 것처럼 보이지? 이게 수사가 아닌 거야. 왠 줄 알아?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 5이란 단어가 있지. 근데 5이란 단어가 뒤에 뭘 꾸며주고 있어? 명이란 말을 꾸며주고 있지. 근데 명이란 말은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명은 단위성을 준 명사야. 어떤 단위를 드러내주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를 얘기해주는 100원, 200원, 300원 때 원 이런 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것들처럼 얘네들은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의 개념이 뒤에 나오는 단위성 의존 명사인 체현을 꾸몄다? 체현을 꾸몄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관형사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관형사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사가 돼야 될 거면 어떻게, 이게 만약에 수사가 돼야 될 거면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반은 남자만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건 수사야. 수사, 수관형사. 둘은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우선 이걸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사지. 그지? 수사는 어떻게 되냐? 뒤에 격조사가 붙음. 뒤에 격조사가 붙어. 또는 붙일 수 있음. 뒤에 격조사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격조사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격조사를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돼. 격조사가 이 안에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그걸 우리는 수사라고 불러. 됐지? 네. 그렇지? 수관형사는 무조건 뒤에 체언이 있어야겠네. 다시 한번 더 뭐라고? 수관형사는 그럼 무조건 뒤에 체언이 있어야 돼요? 수관형사는 무조건 뒤에 체언이 있어. 무조건. 없으면 수관형사가 아예 될 수가 없어. 아예.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요거를 이렇게 해서 좀 뺄게. 밑으로 빼고 수관형사 같은 경우는 뭐가 수관형사? 어떤 수관이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밈.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데 이 체언이 보통 단위성 의존명사 할 때가 많아.
무조건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건 아닌데 단위성 의존명사일 확률이 조금 높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괜찮지? 자, 요렇게. 됐지? 자, 우선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 우선 잘 기억해둬. 그래서 수사는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수사에서는. 오케이? 수사와 수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며주면 이건 수관형사가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잘 기억해도 뭐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수사 이렇게 나눌게. 자, 이것도 우선 얘기하자. 요거 당구장. 당구장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게 서수사라고. 자, 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첫째 이거야, 둘째 이거야, 셋째 이거야. 서수사라고 원래. 그지?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자, 자녀를 지칭하면 명사가 된다. 요거. 이게 자녀면 우리 집 첫째가 벌써 5살이야. 그럼 명사야. 수사라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괜찮지? 자, 그러면 정리. 수사까지 끝. 이렇게 하면 우선 이렇게 하면 우선 저 책 끝났어. 자, 뒤에로 보면 와, 바로 용언이 나오네. 자, 용언 별표. 영언 쌉별표야. 이게 제일 중요한 놈이야. 내가 용언을 진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거야, 아마. 용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얘기하지. 그래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어. 주로 서술어가 되는 건 맞는데 미안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해. 서술어만 되지 않아. 관형어도 되기도 하고 부사어도 되기도 해. 관형어의 기능, 부사어의 기능도 한다. 다시 한 번 더 지우고 좀 깨끗하게 써줄게, 이걸. 오케이. 깨끗하게. 서술어의 기능 이외에 플러스로 관형어, 부사어의 기능도 함. 이렇게. 너네 오늘 요거 좀 잘 들으면 문법이 너네가 오늘 요거 조금만 잘 들었다 싶으면 문법이 좀 쉬워질 거야. 이걸 잘 들었다 싶으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우선 시작해보자. 자, 다시 한 번 더. 용언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했댔지? 그지? 근데 얘가 관형어나 부서의 기능도 두 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의 변화가 있는 말이라고 했댔지? 이게 왜 형태가 변화가 된다면 그 어미의 변화가 생겨. 어미의 변화. 이걸 우리는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활용. 어미의 변화를 우리는 따로 활용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사에서 아무거나 우선 얘기를 하면 뭐 빠르다를 한번 생각해봐. 빠르다 좀 복잡한 걸 얘기했다. 빠르다 너무 복잡해. 단어가. 그러면 뭐 잡다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잡다. 그럼 잡다라는 단어는 그냥 쓰이지 않아. 잡고, 잡으니, 잡아서, 잡았다, 잡으시니, 잡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말들이 막 바뀌지. 그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고 불러. 활용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 잡다라는 단어가 잡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근이라고 부르고 어간이라고도 불러. 내가 어간이라고 할게 여기서는 어간.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어미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어미들이 다양한 어미들이 바뀌는 거. 다, 고, 은이, 아서, 아따, 의신이, 을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미들이 막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이라고 한다.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막 바뀌는 게 활용. 그래서 용언의 특징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활용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빨리 보자. 그리고 이거 팁으로 빨리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할게. 팁으로 하나. 중요한 팁인데 팁이야.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놈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진짜 중요해.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시험지가 엄청 나올 거거든. 실제로 동사, 형용사는 그냥 너네가 봤을 때 무슨 다라는 말로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무슨 다라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다 무슨 다라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다 용언이라고 불러. 동사, 형용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우선 빨리빨리 얘기할게. 첫 번째는 뒤에 는구나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거나 구나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둘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면 돼. 예를 들면 다시 아까 잡다라는 단어 보이지? 잡다라는 단어는 잡구나야 잡는구나야? 창수봐. 잡구나야 잡는구나야? 잡구나요. 아니야. 아, 잡는구나야. 잡는구나요. 잡는구나야. 이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는구나가 들어왔으니까 동사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빠르다야. 빠르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다자는 빼고, 빠르다라는 단어에서 구나야 는구나야? 빠르구나야 빠르는구나야? 빠르구나요. 빠르구나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들어오니까 얘는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빠르게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생길 건데, 그럴 때 는구나가 들어가느냐 구나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너네가 문제를 풀어오면 조금 편할 거야. 쌤이 1학년 때 손가락 접어서 해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1학년 때 쌤이 어? 는구나는 손가락 맞아. 2개 남으니까 동사라고.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었지. 그래서 그걸 너네가 구분하는 거 우선 잘 기억해도 괜찮아. 요거.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 그냥 단순히 뒤에 는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는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도 풀어도 돼. 는이란 말을 넣을 수 있냐. 빠르는 안 되지. 빠르는 안 되지. 근데 잡다는 잡는 되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요렇게도 크게 상관은 없어. 됐나? 오케이? 요것도 괜찮고,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도 돼.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뭐 이렇게 쓰지 말고 명령형, 청유형 가능. 명령형, 청유형이 되는데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이 안 돼. 차라리 명령형을 쓰면 명령이 아니라 차라리 감탄으로 바뀌어. 감탄형으로 바뀌지. 예를 들면 빠르다 같은 경우에 빨라라 라고 얘기하면 빨라라. 명령형 좀 이상하다. 빨라라. 아, 놀라는 말이구나. 아, 참 되게 빨라라. 뭐 놀라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도 있어. 이해되지? 오케이. 자, 우선 이렇게 있다라는 거. 요거 우선 기억해두고.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얘네들. 됐지? 자, 그러면 밑에 거 보자. 밑에 건데 동사 우선 빨리빨리.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길게. 우선 보면 첫 번째 동사. 주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드러내는 품사에 필요 없어. 움직임만 보면 돼. 움직임.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는 이것만 보면 돼.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요거. 쌤, 어. 화면 멈춘 것 같은데요? 화면 멈췄어? 됐나? 한번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됐지? 멈췄어요. 오케이, 움직였다. 화면 움직이지? 됐다. 근데 끊기는데요? 아, 이게 뭐라고 하냐 이거? 렉.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됐나? 아니, 쌤 카메라 안 끊기는데 탭이 끊겨요. 요거 됐니? 많이 끊기네. 맞아요.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집에서 했어야 됐나? 집에서는 이렇게 안 끊겨갖고 좋던데, 애들이랑 할 때. 봐봐. 자, 이제 될걸? 괜찮지, 이제? 오케이. 자, 시작해볼게.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쓰일 수 있냐 없냐,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니까 필요 없어. 요거 이렇게 하고 넘길 거야. 두 번째, 형용사야.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얘기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만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을 거야. 요거 구분하는 것만 잘 할 줄 알면 돼. 자, 그리고 나머지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이따는 그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다 품사가 두 개가 돼. 품사의 통용이야. 품사의 통용. 품사의 통용에서 품사가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인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니까 뭐 크게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놈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밑에 거 보자. 밑에 거 동사형사 구분 여기 돼 있다. 요건데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만 우선 얘기해 줄게. 얘기해 주면 첫 번째 명령형 청유형 요거 첫 번째.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현재 영험이 는다. 근데 위에 썼으니까 위에 걸로 봐도 돼. 이게 위에 걸로 봐도 돼. 괜찮아. 구나 는거나 요걸로만 봐도 돼. 요걸로만 해도 돼. 괜찮아. 자 우선 요렇게만 하고 얘 넘길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 뒤에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지. 오케이. 잠깐만. 자 그러면 요거 시작해 볼게. 요번에 어간과 어미에 관련된 얘기네. 그래서 시작해 볼게. 어간 어미 선생님이 한참 얘기했던 거잖아. 기억나니? 어간 어미? 어간이라고 하는 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라는 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이거 기억나려나? 말해주셨네요. 다시 말하고? 네, 말해주셨다네요. 자, 우선은 해보자. 우선은 살살 해볼게. 자, 봐. 요 여기다가 우선 시작해보자. 자,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몇 가지만 우선 해보면 자, 우리가 단어를 우선 얘기를 본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보셨다. 내가 이제 보셨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보셨다라는 단어를 형태서 한번 분석해보자.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쪼개져야 되는 거야? 보다와 시야 같다요. 그렇지. 보다라는 단어에 보시다가 됐고 거기에 어시라는 단어가 붙었고 그리고 다가 붙었지. 그지? 보시었다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로따로 또 구분하냐면 보시었다 할 때 이 보가 뭘까? 어근. 어근이야. 뜻이 있는 어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근이라고 우선 먼저 부를게. 어근.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하고 우선 이렇게. 두 번째, 보시었다. 시는 너네가 보기엔 무슨 뜻이야? 보다인데 보시다가 됐어. 높임 선언. 맞아. 높임이야. 그 사람을 좀 높여주는 기능을 하지. 높임. 자, 그럼 같은 경우는 무슨 기능을 해? 과거 시제요. 맞아. 과거를 드러내. 과거. 그럼 이 다는? 평서? 평서형. 평서형 종결이야.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형태소를 분석해봤더니 보다라는 단어에 시가 붙고 어시 붙고 다가 붙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아, 그럼 얘는 요렇게 갖고 여기까지가 간이고 요 뒤에들은 다 어미들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저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전 이거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자, 우선 몇 개만, 하나만 더 해본 다음에 시작할게. 예를 들면 밟혔다. 밟혔다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봐. 밟혔다는 기본형이. 밟다. 기본형은 밟다야. 그치? 밟다는 단어에 뭐 붙었어? 끼어. 밟히다가 된 거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 엇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엔 다요. 다가 붙은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밟히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재밌는 건 밟다가 기본형이니까 밥이라는 게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근이라고 하는 건 알 거야. 그지? 근데 희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피동. 피동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우리가 피동. 아 얘는 피동이네. 그럼 밟히었다 할 때 엇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지. 그리고 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서 종결이야. 평서형 종결. 자 이랬지. 그러면 얘는 어간이 어디까지가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재밌는 게 얘는 이렇게 잘라서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삐뚤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불러. 그럼 이번에는 어간이 뭐야? 피동이라는 아이까지 어간에 들어왔지.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근이라고 해서 뜻이 있는 여기 이렇게 어근이라고 해서 뜻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뒤에 붙는 말들이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건 피동의 뜻이고 얘는 높임의 뜻이잖아. 그럼 높임의 뜻은 어미에 들어가는데 피동의 뜻은 어미 안 들어가.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너네가 알아가는 거야 이제부터. 이걸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요 얘기에 대해서. 자, 우선은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우선 쓰고 시작할게. 쓰고 시작할 테니까 봐. 자, 우선 보면 어미의 종류. 어미의 종류라고 해서 우선 얘기를 해볼게. 우리나라는 어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우선 첫 번째는 선어머럼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는 선어머럼이라는 게 있어. 그럼 선어머럼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마럼이라는 게 있고. 그럼 선어머럼이랑 어마럼이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여기 한번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첫 번째 걸 보면 보시었다를 놓고 보면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세 개야. 시와 엇과 다야. 그지? 시, 엇,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 엇, 다 세 개가 있으면 다라는 놈이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아이가 있지. 그럼 마지막에 붙어있는 아이를 제외한 이 앞에 있는 이 두 아이는 선어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 앞에 있는 거.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근 뒤에 붙어 있지만 마지막에 붙어 있는 놈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선어머럼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선어머럼이네 라고. 그럼 여기는 어근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럼 가운데 사이에 있는 말이 이 두 개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왜 다 둘 다 선어머럼이가 아니고 얘는 왜 그럼 아까 따로 뺐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선어머럼이가 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 하나, 시제. 두 번째, 높임. 세 번째, 공손. 이렇게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너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엄청 쉬워지는 거야. 이것만 너네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엄청 쉽게. 예를 들면 자 시제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우선 얘기를 해볼게. 시제를 드러내는 말을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 어시나 앗 이런 게 있고 미래 시제를 드러내는 선어머럼이 get 같은 게 있을 테고 뭐 현재를 드러내는 는이나 니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놈들. 자 두 번째 높임을 드러내는 건 뭐밖에 없냐? 시밖에 없어. 시 말고는 없어 아예. 됐지? 자 그리고 공손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공손 같은 경우는 옵이나 또는 오밖에 없는데 이건 너네 시험 문제에 안 나와. 이런 건 시험 문제로 내질 않아. 그럼 너네는 뭐만 보면 되는 거냐면 생각해보면 얘만 보면 돼. 이거 시제나 높임. 시제나 높임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봐봐. 자 여기 보면 시
높임이지. 그지? 그럼 선어머럼이에 들어간 게 맞던 거야. 과거 시제지. 높임 맞던 거야. 선어머럼이 맞던 거라고. 과거 시제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선어머럼이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근 뒤에 시가 붙었어. 높임 선어머럼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요 뒤에 있는 건 다 선어머럼이가 맞는 거야 이제. 오케이? 선어머럼이와 선어머럼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선어머럼이들끼리만 붙는 거니까. 되니? 자, 그럼 얘는 어때? 밥다라는 단어 뒤에 희가 왔는데 희는 시제나 높임이나 공손이 아니야. 시제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임을 드러내는 건 시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손이라고 오 이런 걸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드러내는데 그럼 이건 뭐야? 뭔가 좀 남다른 거야. 보니까 뭐냐? 피동 밥다라는 단어에 희가 붙었는데 이게 피동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혼자 뜻은 있진 않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럼 선어머럼이가 아니야. 보니까 과거 시제지? 얘가 선어머럼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간. 오케이?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미들을 제외한 자리를 어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구분을 좀 깔끔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엄청 쉬워지는 거야. 이걸 볼 줄 알고 이걸 좀 자기가 좀 볼 줄 안다면 문법이 되게 쉬워지는 거라고. 되니?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볼 건데 어마러미가 있어. 이제 어마러미는 조금 더 복잡해. 어마러미는 또 이렇게 크게 해갖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뉘어. 어마러미는 첫 번째. 어마러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마지막에 붙은 어미야.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어미.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시작을 해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어마러미는 종결어미가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반점을 찍던 느낌표를 찍던 물음표를 찍던 뭐 해서 문장을 어쨌든 끝내버리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종결어미라고 부르고 종결어미는 기본적으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게 5가지로 구분해. 이 5가지 말고는 없어. 문장 끝내주는 건 딱 이게 끝이야. 됐지? 두 번째는 이제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하자. 이거 내가 좀 지울게. 이걸 지워서 조금 더 밑으로 뽑아볼게. 전성어미인데 전성어미는 또 3가지로 구분돼. 우선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또 하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자, 우선 요렇게 한 다음에 우선 잠깐 얘기를 해줄게. 무슨 말이냐? 전성어미인데 명사형 전성어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붙었으니까 얘는 아직도 동사형용사야. 동사형용사에 어미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지? 동사형용사면 어미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직도 동사형용사 그거라고. 근데 재밌는 게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명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아직은 동사형용사지만 명사인 것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야. 그게 뭐밖에 없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미음, 기 이거밖에 없어. 다시 지우고 좀 깨끗하게 쓸게. 미음, 기 이 3개야. 그래서 음이나 미음이나 기가 붙어가지고 얘가 명사인 것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놈이라는 거지. 요거. 두 번째, 부사형이라고 해서 부사형은 뒤에 나오는 용언들을 꾸며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용언들, 서술어들을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놈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개랑 도록밖에 없어. 개, 도록. 오케이? 엄청 쉬워. 세 번째, 관형사형이야. 관형사형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니은이랑 리을 계열밖에 없어. 니은이나 리을 계열로 끝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좀 솔직히 좀 다 쓰면 는도 되고 은도 되고 던도 되고 리을도 되고 을도 되고 뭐 다 되기는 해. 근데 어쨌든 결국엔 마지막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니은, 리을 이런 걸로 끝나거든. 그래서 내가 니은 계열, 리을 계열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우선 요렇게 있다라는 거 우선 봐주고, 배터리가 없네 이제. 요렇게 있는 거 요거 우선 잘 봐주면 돼.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뭐가 있냐면 연결어미라는 게 있어.
연결음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끝내주지 않고 뒤에 다른 말들이랑 연결시켜 합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형사가 붙었는데 그 동사형사 뒤에 다른 말들이 또 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건 연결어미가 될 수 있거든. 그럼 연결어미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원래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대등적, 두 번째는 종속적, 세 번째는 보조적. 자, 이렇게 돼. 되니? 이렇게 요게 나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야. 되니? 자, 그러면 쓸데없지만 이렇게 해보자. 수능 특강. 그래서 소설들을 봐보자. 한 이쯤 되면 소설이지 않을까? 좋아.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려나? 자, 우선 볼게. 보이니? 자, 우선 여기 봐봐. 그럼 여기에서 나 이거 그냥 개쓸데 없이 그냥 해보는 거야. 봐, 요거야. 나 1번 선지를 볼 거야. 1번 선지. 1번 선지에서 우선 용언들만 찾을 거야. 용언. 동사형사만 찾을 거야. 무슨 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들. 오케이? 잠깐만. 영훈아,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이해되니? 잘 듣고 있어? 오케이. 자, 인영이는 잘 보고 있니? 괜찮아? 인영아, 괜찮아? 오케이. 재용이랑 희재는 어때? 많이 어렵니? 오케이. 재용아, 희재야? 오케이. 재용이는? 오케이. 네 밖에 안 쳐, 이씨. 좋아. 잠깐만. 잠깐 뭐를 하려고 했지 지금? 잠깐만. 요거 나 뭐 배터리가 없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시작해보자. 다시 해볼게. 이렇게 보면 자, 여기 하나씩 해볼게.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주구장 서술하고 있다. 자, 서술어만 찾을 거야. 동사형사가 되는 것만 찾을 거야. 오케이. 동사 어디니? 동사형사 아무거나 찾아봐. 뭐 있니? 봐. 1번이요? 1번. 그 관찰. 근데 그거를 찾을 때 기본형으로 찾아야 돼요. 맞아. 기본형으로 무슨 다 하는 말로 끝나는 말이면 그냥 다 얘기해도 돼. 관찰이랑 그럼 뭐가 있을까? 다시 뭐라고? 일단 우선 처음 볼게.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랬어. 자, 그럼 봐봐. 서술자 명사지, 조사지, 그지? 직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뒤에는 관찰하를 꾸며주는 거야. 직접 관찰하다, 직접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부사야. 이렇게 되면.
왜? 직접이란 단어는 지금 뭐 직접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직접 다 뭐 이런 말로 그 형태가 바뀌지 않지. 직접 끝이지. 그지?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해? 직접 봤다. 직접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나오는 용언들을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부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관찰한이란 단어는 기본적인 뭐야? 관찰하다지. 그지? 관찰하다. 그럼 얘는 뭐가 돼? 관찰하다라는 단어에 뭐가 붙은 거야? 니은 붙은 거야. 그지? 그럼 관찰하다의 니은. 이해되니? 자, 그럼 봐. 생각해봐. 관찰하 니은에 뭐냐? 관찰한 내용이네. 내용을 꾸며줬어. 되지? 자, 그럼 관찰하에서 니은. 그럼 관찰하다라는 단어에 니은 붙었네? 그럼 니은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지. 그럼 제일 마지막에 붙으면 종결이, 어말어미지. 그럼 걔는 어말어미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종결어미냐, 전성어미냐, 연결어미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이 니은이 문장을 끝냈어? 관찰한 내용 이런데 이게 문장이 끝나니? 관찰한에서 끝났어? 안 끝났지. 그지? 근데 관찰한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뭘 꾸며주게 만들어? 내용을 꾸며주게 만드네? 그지? 내용이라는 건 어떤 대상의 이름이잖아. 명사잖아. 그럼 명사를 꾸며주면 뭐가 돼? 관형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관형사형함인 거야. 왜? 여기 니은 붙었잖아. 관찰한 니은. 니은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인 거야. 뭔 말인지 되니?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관찰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자, 서술하고 있다 있지. 그럼 서술하고 있다. 그럼 서술 있다도 이거 원래는 서술이라는 단어, 아이고. 서술이라는 단어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은 건데 서술하다라는 단어가 바뀌어. 서술하다. 거기에 뭐가 붙었어? 고가 붙었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있다가 됐지. it이라는 단어에 다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서술하고 있다 할 때 고. 그럼 요거 잠깐만. 요거 이게 복사가 되나? 오려두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붙여? 그냥 복수. 네. 붙여. 이렇게. 오, 됐다. 대박이야. 그지?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럼 서술하고 있다인데 서술하다의 끝에 붙었어. 여기 띄어쓰기잖아. 그지? 그럼 얘도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어말어미야. 지금 여기는 어말어미들. 그럼 서술하고가 문장을 끝내? 아니지. 그럼 전성이라고 해서 미음기나 개, 도록이나 니은, 리을이 붙었어? 이것도 아니지. 그럼 뭐야? 연결어미란 말이야. 왜? 서술하고가 뒤에 있는 있다라는 말과 연결된 거니까. 그지? 뭔 말인지 네?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서술한다라는 말과 있다라는 말을 놓고 보면 이 서술하고 있다라는 말 놓고 보면 서술하다라는 단어와 있다라는 말이 결국엔 하나의 서술어가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미안하지만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부르기는 해. 대등이 될 거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대등이야. 서술하고 집에 갔다. 이랬어. 그럼 서술을 한 다음에 집에 간 거지. 그지? 서술하고 집에 간 거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등적 연결함이야. 서술한 거고 집에 간 거고. 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또 다시 서술해서 상을 받았다. 이러면 서술을 해서 받은 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적인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어미들을 너네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더 할 거야. 조금 더 보자. 자, 그거 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봐봐.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하게 넘길게. 주변 인물의 말을 전달받아 사건을 설명하는 이라고 했어. 그럼 전달받아서 사건을 설명하는 거지. 그지? 그럼 전달받아 할 때 아는 뭐가 되는 거야? 전달받아 사건을 썼어요. 전달받아서 설명한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어미야? 너네가 보기에 문장 안 끝났어. 연결어미 중에 하나야. 뭔데? 전달받아서 설명하는 거야. 대등이야, 종속이야, 보조야. 종속인가요? 종속이야.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종속이 되는 거지. 맞아. 요건데 지금 요걸 아주 꼼꼼하게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좋아. 이거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우선 얘기를 해볼까? 좀 쉬운 것들만 가지고 할게. 자, 봐봐. 사건의 다시 여기 밑에 거야. 서술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자, 이것만 얘기할게. 파악하기 어려운. 파악하기. 그럼 파악하다에 기 붙었지. 그럼 무슨 어미야? 명사형 전선. 그렇지. 명사형 전서면 명사를 만들어주는 기. 오케이. 자,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운 이거 더 못하네. 이거 서술자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전지적인 그럼 뭐야? 전지적이란 단어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 니은 붙은 거지. 그지? 그럼 이 니은 뭘까? 잠깐 재용이가 얘기해줘봐. 이 니은은 무슨 어미여야 되니? 전지적인이라고 했어. 이 니은. 전지적인 니은. 이 니은은 무슨 어미여야 되니? 맞아. 관형사형 전서 어미인 거야. 왜? 전지적인 한 다음에 뒤에는 뭘 꾸며서 전지적인 뒤에는 관점 꾸며주겠지. 그지? 뒤에 있는 관점을 꾸며주겠잖아. 관점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겠잖아. 전지적인 관점. 그럼 관형사형 전서 어미인 거야. 오케이, 재용이? 자, 뭔 말인지 이해되긴 하니, 이거? 오케이. 요거를 확실하게 조금 할 줄 아는 게 제일 좋아. 요거에 대한 거. 이걸 아주 꼼꼼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요거. 자, 그러면 이건데 미안하지만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야. 너네가 보고 평선지, 의문지, 감탄인지, 명령인지, 청인지 그냥 구분할 줄 알면 돼. 오케이? 그리고 연결어미도 대등적인 건데 뭐뭐하고 뭐뭐 의미어 뭐 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봤을 때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좀 잘 찾으면 되는데 요거는 문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서 너네들한테 요번엔 시험 문제로 안 나올 거야. 오케이? 요거는 지금 당장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연결어미, 대등적 보증형의 이런 연결어미들 있지, 그지? 그지? 이 연결어미는 지금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너네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시험 범위에 다음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놈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사의 특성을 하고서 너네가 지금 알라고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건 맞는데 이거를 진짜 활용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에.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도 돼. 선생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네네. 오케이. 잠깐만. 자, 그러면 보자. 차라리 얘네들도 솔직히 뒤에 또 나와. 이게 되게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나올 건데 이건 미안한데 지금 외워두면 좀 좋을 거고 차라리 요것들을 꼼꼼하게 잘 봐. 요거는 좀 그렇고 차라리 요거 주체 높임 시가 있다라는 거 과거 at, 더 현재는 니은 는 미래는 get 요거 있다라는 거 요걸 우선 오히려 좀 더 잘 알면 편할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뒤에 보자. 너 우선 됐어. 분용언 보조용언이네. 와, 이거 얘기하자. 분용언 보조용언인데 나오기는 조금 괜찮을 수 있어. 분용언 보조용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이게 분용언 보조용언이 이렇게 하면 돼.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으면 이 사이에 뭐가 붙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 못하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줄게. 봐봐.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구야 이것을 친구야 그것 좀 줘봐 이랬어. 친구야 그것 좀 줘봐 이랬어. 그럼 너네가 보기엔 서술어가 어디니? 친구야 그것 좀 줘봐. 서술어가 뭐야? 줘봐. 줘봐야. 줘봐라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줘봐는 띄어쓰거든.
그럼 서술어가 두 개인 거야. 이렇게 보면 주다 그지? 근데 줘봐라는 단어 형태도 분석해봐. 줘봐 기본형. 주다. 기본형이 주다지. 주다라는 단어 뭐 붙었겠어 그럼? 어요. 어가 붙었겠지. 그 다음에 띄어쓰고 뭐 기본형 뭐야? 보다. 보다라는 단어지. 그게 뭐가 붙었겠어? 아. 아가 붙었겠지. 그지?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주다라는 뜻과 보다라는 뜻이 있어. 그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친구야 그거 좀 줘봐. 라고 근데 주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주다라는 뜻이 진짜 뜻이야? 보다라는 뜻이 진짜 뜻이야? 주다요. 주다가 진짜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다가 진짜 뜻이 있는 그런 놈을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주어봐. 봐라는 단어는 봐봐. 줘봐는 줘서 뭘 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주라는 소리잖아. 근데 거기에 그냥 보다라는 단어 하나 더 낀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보조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돼? 이렇게 보조용언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추가하기는 하지만 혼자 진짜 뜻이 있는 놈은 아닌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때 요 사이에 들어오는 요런 말들,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들어오는 말들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게 뭐야? 보조용 연결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용언과 용언 둘을 연결시키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은 뜻이 별로 없는 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말을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최선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조 연결음이라고 부르고 이걸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나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할까? 친구야 그거 좀 줘봐 라고 했어. 줘봐 할 때 아 있지. 이 아. 재용아 이 아 무슨 어밀일 것 같니? 친구 이 아가 무슨 어밀일 것 같니? 복사. 응? 이 아가 무슨 어밀일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내가? 응? 이 아가 무슨 어밀일까? 요거 보면 알 수 있어. 친구야 그것 좀 줘봐 라고 했어. 봐 아야. 그럼 얘는 제일 마지막에 붙으니까 선어머럼이 아니야. 그럼 어마럼이겠지 그지? 그럼 어마럼이 중에 종결이야 전성이야 연결이야? 재용아 이 세 가지 중에 우선 생각해봐. 문장을 끝냈니? 아니면 미음기나 개, 독이나 니은, 리을이 계열이 들어왔니? 아니면 뒤에 있는 다른 말과 연결시켜주고 있니? 재용아? 응? 봐봐. 친구야 그것 좀 줘봐. 문장 끝났잖아. 그것 좀 줘봐. 문장 끝났잖아. 그지? 저요? 그럼 재용이한테 물어본 건데? 아, 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아 화장실 갔다 왔어. 알지 말고 갔다 와. 그것 좀 줘봐 라고 끝났어. 그럼 문장이 끝났잖아. 네. 그지? 그러면은 종결이야 전성이야 연결이야? 종결하고. 뭐라고? 종결하고. 종결이야. 문장 끝낸 거라고. 그지? 네. 그럼 종결 중에 평서야 의문이야 명령이야 청이야 감탄이야? 친구야 그거 좀 줘봐 라고 했어. 명령이야. 맞아. 그럼 얘는 명령형 종결함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알면 문법이 되게 쉬워지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려고 맘먹으면 엄청 쉽게 할 수 있어. 자 우선 이렇게 그럼 본용언 보조용언 우선 시작해볼게. 자 빨리 보자. 본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조용언 앞에 쓰이는 건데 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걸 이야기해. 진짜 뜻이 있는 놈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지금 수업을 듣는데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랬어. 집에 가고 싶다 이랬어. 그럼 자 집에 가고 싶다. 이 서술어는 가고 싶다가 서술어지. 근데 가고 싶다 우리가 띄어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엔 가다라는 단어와 싶다라는 단어가 만난 거지. 그럼 가다가 뜻이 있어 싶다가 뜻이 있어. 재용아? 재용아? 네. 가다가 뜻이 있니? 싶다가 뜻이 있니? 그렇지. 가다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용언이라고 해? 그럼 진짜 뜻이 있는 용언이니까. 본용원. 그렇지. 이게 본용언이 되는 거야. 그럼 쉽다는 보조용원. 보조용언이 되겠지. 그지? 그럼 문제. 형태도 분석해봐. 집에 가고 싶다. 형태도 분석해봐. 어떻게 쪼개져? 가고 싶다. 쪼개봐. 기본 영언.
가다. 가다에 가가 왔고 뒤에 뭐 온 거야? 뭐라고? 고요. 고 왔을 거야. 띄어쓰고 그 다음에 또 쉽다. 쉽다니까 십이란 단어가 오고 다가 따로 왔을 거라고. 그지? 네. 그럼 문제. 얘는 간이야. 십다도 간이야. 십에. 그럼 가는 무슨 어미야 이런 걸? 필기 보여줄까? 무슨 어미에 속할까? 가고 싶다. 고. 연결어미. 연결어미. 연결어미 중에 무슨 연결어미야? 대등이야, 종속이야, 보조야? 종속? 봐봐, 이거 봐. 뒤에 봐. 뒤에 쉽다라는 말 뜻 있다, 없다? 네. 없지. 봐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가고 싶다 할 때, 가다라는 단어가 쉽다가 있는데, 쉽다라는 뜻은 뜻을 갖고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놈들은. 쉽다는 혼자 쓸 수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너네 뜬금없이 편하게, 쉽다. 이럴 수 없잖아. 그지? 평소 때, 쉽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없단 말이야, 평소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조용언이라고. 그럼 얘가 보조적 연결어미고, 얘가 평소형 종결어미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네. 오케이?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문제도 꽤 나올 수 있어. 좋은 놈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본용언은 실질적 의미를 드러내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어. 혼자도 뜻이 돼야 돼. 혼자도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야. 그거. 두 번째, 보조용언이야. 혼자 쓰지 못해. 반드시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준. 자, 그럼 뭐야?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 그래서 혼자 실질적인 뜻은 없어. 그래서 얘는 혼자 못 써. 혼자 쓰이지 못한다. 혼자 쓰이지 못한다가 되게 큰 포인트야. 얘는 혼자로는 어떤 의미를 못 가져. 앞에 본용언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조용언 여기 되게 많이 나와. 버리다, 두다, 있다, 보다, 싶다, 않다 이런 것들 다 보조용언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것들이지. 너네가 보조용언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자,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야, 좀 지뢰 같은 거 하나만 얘기해볼게. 이랬어. 사과를 깎아 먹었다. 됐지? 창수 봐. 사과를 깎아 먹었다. 네가 보기엔 깎아 먹었다. 서술어 깎아 먹었다지, 그지? 네. 그러면은 이거 본용언, 보조용언 한번 찾아봐봐. 먹다가 본용어니까. 응. 먹다 본용언이지. 그지? 먹다 뜻 있지, 그지? 네. 그럼 깎다라는 말은 뜻 있어, 없어? 뜻 있죠. 있지. 그럼 얘도 본용언인 거야. 이게 함정 문제야. 본용언, 본용언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있어. 본용언, 본용언에 붙어있는 아이. 그러니까 앞에도 뜻이 있고 뒤에도 뜻이 있는 놈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너네들이 좀 틀리는 거야. 그럼 둘 다 본용어 이렇게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본용언 괜찮아. 그런 게 있어. 왜? 본용언 깎아서 먹은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니라 종속적 연결어미지. 깎아서 먹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사과를 깎았다. 내가 사과를 먹었다. 이 두 문장이 연결된 거라고 한 거지. 그렇게 되면. 이해돼? 근데 네. 아까 전에 집에 가고 싶다를 보면 집에 가고 싶다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집에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집에 가고 싶다인데 이 문장을 가지고 나는 집에 가다. 나는 집에 싶다. 아니지. 그치? 나는 집에 가다라는 단어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집에 싶다라는 단어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럼 이건 보조용언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요렇게 본용언,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 요렇게 하고 정리하고 자, 요렇게. 요것도 있다. 본용언, 보조용언의 구성 방식이라고 되는데 본용언, 보조용언은 이런 식이야. 봐. 배가 뜨고 있다. 왜? 배가 뜨다지. 근데 배가 있다는 아니지. 그 뜻 아니지. 봐봐, 생각해봐. 배가 뜨다. 되지? 근데 배가 있다. 이 말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본용언, 얘가 본용언, 얘가 보조용언. 되니? 끝. 자, 그러면 뒤에 너네 활용, 귀축활용, 불귀축활용 배웠니? 했어요. 교수님. 하셨어? 이야, 설명해 줄게. 선생님 봐.
이거 존내 쿨하게 딱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잘 적어라. 선생님 봐봐. 자, 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쌤 잠깐만 카메라 끌게요. 왜? 좀 필기하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 좀 봐볼까? 자, 우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우선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1번, 규칙 활용. 규칙 활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변화 없고, 그리고 일정한 어미가 붙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변화는 없어야 되고 일정한 어미가 붙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어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이런 거 붙으면 돼. 아, 어. 오케이? 아, 이거 넣으면 돼. 아, 넣으면 되고 또 하나 집어넣으면 니 한번 집어넣어봐. 아, 니. 이렇게 요거 집어넣으면 끝이야. 이거 집어넣어봤을 때 잘 들어가면 그러면 다 규칙 활용이야.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의 변화 없고 일정한 어미가 붙을 때.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자, 먹다라는 단어야. 먹다라는 단어는 먹어가 들어가지. 그래서 쓸 때 먹어라고 쓰네. 그럼 규칙 활용이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또 뭐 주다라는 단어야. 주다라는 단어에 어미 어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저라고 되지. 그럼 주 있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규칙 활용이야. 그래서 규칙 활용은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규칙 활용에서 얘기할 건 딱 하나야. 규칙 활용,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 예외 그 두 개만 외우면 돼.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해 줄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불규칙 활용을 얘기하면 되겠지. 2번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인데 불규칙 활용은 크게 두 가지야. 용언이 활용할 때 자, 해보자. 밑에다 쓰자. 어간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특수한 어미가 붙거나 붙음이라고 하면 되겠지. 특수한 어미가 붙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써야 되네. 하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간과 변화도 있고 특수한 어미가 붙음. 이 두 가지의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예문을 들면 되게 쉬워져. 예문을 조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기본이 아까 빠르다 있었지. 빠르다. 그럼 빠르다라는 단어에 어미를 붙이면 아나 어를 집어넣을 거야? 어미 아를 집어넣을까? 그럼 이거 빠르아라고 해? 빨라요, 빨라. 그렇지. 이거 빨라라고 하지. 불규칙. 그렇지. 맞아. 이건 우리가 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것들. 오케이? 뭐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잠깐만. 자, 어디 갔니? 뭐 예를 들면 집을 짓다. 집을 짓다라는 단어인데 어미 어를 집어넣으면 집을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오케이.
또 뭐 있을까? 소리를 듣다 같은 경우는 어미 어가 집어넣으면 듣다가 아니라 들어가 되지.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처럼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불규칙 발음이라고 불러. 이거 말고 또 다른 불규칙을 얘기하면 뭐 뭐 이런 거. 예문을 또 더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이거 좀 어려울 건데 이르다라는 단어가 있어. 이 이르다라는 단어를 우선 시간이 이르다야. 그럼 여기에 어미 어를 집어넣을게. 그럼 시간이 이르다는 뭐가 돼? 뭐라고 바뀌어? 시간이 이르다. 이르다에 어가 붙으면 시간이 이르어 이래? 일러 아니면. 그렇지. 시간이 일러지. 근데 이거 일러. 따라다 이러면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에 도착하다라는 단어에 이르다가 있어. 그럼 여기 어미 어를 집어넣어 볼게.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야. 그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 나는 풍파를 겪고 어디 어디에 이르어 이래. 거기에서는 이르러라고 한다고. 오케이? 뭐 이런 놈들도 있단 말이지. 오케이? 뭐 예를 들면 하다라는 단어 한번 또 생각해 볼까? 하다라는 단어야. 하다라는 단어에 어미 아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뭐 축구를 하다, 농구를 하다 뭐 이런 하다야. 그럼 축구를 하아 이래? 축구를 하아 이러니? 하어 이래? 아니지. 축구를 만약에 이렇게 할게. 만약에 어 갖고 안 되면 모르겠으면 뭐 넣어도 되냐면 이거 넣어도 돼. 아서 어서 집어넣어도 돼. 아서 어서를 너네가 조금 더 편하게 느끼더라고. 어보다. 오케이? 빠르아서 이런 아이고 이것도 서로 하면 너네가 좀 더 쉽잖아. 빠르아서 빨라서 이렇게 하지. 집을 짓다 지어서 음악을 들어서 이르러서 일러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르러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하아서 아서를 붙여볼게. 그럼 하아서 축구를 하아서라고 해? 축구를 뭐라고 해? 해서. 해서라고 한다고. 그지? 그럼 아서가 아니라 뭐가 온 거야? 이서가 온 거지 이렇게 되면. 그지? 이르어서는 이르러서가 됐으니까 이건 뭐가 돼? 러서가 온 거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독특한 어미들이 오거나 이렇게 어간이 바뀌었지. 어떻게? 지세이는 시옷 없어졌지. 듣다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지. 그리고 빠르다에 르가 뭔가 어디가 없어졌지. 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불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이 불규칙 활용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들어. 꼭 잘 들어줘. 요거 잘 듣고 뭐 하면 좀 쉬워져. 자, 우선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써주냐? 자, 기본형 어간에 아서 또는 어서 또는 니 이걸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하지 마. 이걸 먼저 설명. 이건 뭐 기본이니까 얘기했고 이것만 얘기해 줄게. 첫 번째 1번 어간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 어간 불규칙은 항상 변하기 전으로 명명해. 명명했다는 건 이름 지었다는 소리야. 어간 불규칙은 변하기 전으로 명명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우선 얘기를 해볼게. 너의 책에 있는 걸로 우선 보면 자,
우선 봐. 예를 들어보면 어디에 오르다야. 그럼 오르다라는 단어에 뭐가 왔어? 우선 아서가 붙었다고 할게. 그럼 지금 이게 뭐가 돼? 발음할 때. 오르아서인데. 올라서. 올라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오르아서야. 그럼 우선 봐봐. 내가 이거 복사해서 한 번 더 할까? 이걸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걸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아이고.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봐봐. 여기 뒤에 서 있지. 이 서 지울게. 여기 서 지우면 되지. 그러지? 똑같은 서니까. 그리고 또 뭘 지울까? 오 이거 지울게. 그럼 여기는 오 지우면 되겠지. 똑같이 지운 거지, 그지? 그럼 또 뭘 지워줘? 초성이 음가 없는 거니까 아를 지울게. 초성이 음가 없으니까 아. 그럼 여기는 거 아를 지울게. 그럼 남은 게 뭐야? 여기는 르가 남았고 여기는 리을이 남았지. 그럼 이 말은 결국엔 뭔 소리냐? 얘는 르가 리을과 리을로 바뀌었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변하기 얘가 전이고 얘가 후지. 그치? 그럼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면 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르 불규칙이라고. 어간이니까. 얘는 앞에 있는 아이니까. 어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어미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돼? 자, 무슨 말이냐? 이것만 봐봐. 여기 르라는 아이가 어간, 어미 중에 어간에 있는 아이가 바뀐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간 불규칙은 변하기 전으로 명명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이거? 재용아 이거 이해되니? 네. 오케이. 저기 누가 희재야. 희재는 이거 이해되니?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그럼 어간 불규칙은 너네가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이 너네가 한번 해보고 나서 아 그럼 이거 무슨 불규칙이구나 라고 너네가 알아서 말을 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어간 불규칙 됐지? 요거 우선 썼니? 네, 밑에다가 더 쓸게. 그러면 밑에다가 두 번째인데 2번 어미 불규칙이 있어. 어미 불규칙. 어미 불규칙이라고 해서 어미가 불규칙한 걸 얘기해. 그럼 얘는 뭐냐? 변한 이후로 명명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대표적인 어미 불규칙의 예를 들어보면 이르다밖에 없네. 이르다. 예문.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예문 한번 보자. 푸르다 갖고 하면 되겠다. 예문을 똑같은 걸 쓰지 말고 여기다가 푸르다야. 푸르다라는 단어에 어미 아나 또는 어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푸르아 이래? 하늘이 푸르아, 하늘이 푸르어 이래? 그럼 뭐라고 하니? 하늘이 푸르러. 푸르러 이런다고. 푸르러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얘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우선 요걸 얘기해보면 결국엔 얘도 푸르다라는 단어에 아어가 붙어서 그럼 여기는 아어 중에 아가 붙은 거겠다. 그지? 아니 어가 붙은 거겠다. 어가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볼게. 푸르어인데 푸르러가 됐어. 그럼 하나씩 지워볼게. 푸 그대로 있지. 지워. 푸 그대로 있으니까 지워. 르 그대로 있네. 르 지워. 르 그대로 있으니까 지워. 그럼 결국엔 뭐냐? 어가 와야 될 자리에 러가 온 거야. 그지? 어는 초성의 이응이 음가가 없던 아이인데 얘는 러라는 아이가 온 거라고 지금. 그 어가 와야 될 자리에 러가 왔잖아. 그럼 결국엔 다른 건 결국엔 뭐냐? 어가 러로 바뀌었구나 이거거든. 그럼 얘가 전이고 얘가 후야. 근데 얘는 지금 바뀐 게 이렇게 잘라서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어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바뀐 아이는
뭐를 가지고? 후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러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러 불규칙.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요걸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다라는 단어야. 듣다라는 단어에 어미 어가 붙었어. 그랬더니 이게 뭐가 돼? 들어가 됐어. 그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대로 지워볼게. 이거 그대로 해보자. 복사, 붙이기. 이거 그대로 해보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어가 들어가 됐어. 그럼 우선 디귿, 지울게. 디귿, 지웠지. 그럼 뒤에 이 음가 없는 거니까 이 음가 지우지. 그럼 뭐가 뭐로 바뀐 거야?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야. 자,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야. 그지? 근데 이 디귿은 어디 있던 디귿이냐? 여기 있던 디귿이라고. 여기 있던 디귿은 어간에 있었지? 그지? 그럼 어간에 있던 아이는 전과 후 중에 전으로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럼 얘는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디귿 불규칙이 되는 거야.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디귿 불규칙.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괜찮아? 네. 오케이.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요거 기억하면 되고. 아이고.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어간 어미 불규칙은 외워. 어간 어미 불규칙은 외우면 돼. 하나밖에 없어. 어간 어미 불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단순히 외워보면 돼. 책으로 넘어갈 거야. 자, 본문 보자. 자, 우선 볼게. 얘 저거 얘기 안 해줬구나. 여기서 별표 쳐줄게. 자, 우선 봐. 용언의 활용인데 용언의 활용은 용언의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바뀌는 거에서 밖에서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막 선어원어미 붙어갖고 과거를 드러내거나 높임을 드러내거나 뭐 이런 거고, 어머니 붙어서 종결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명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관형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거야.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밑에 보자.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 모두의 형태의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 먹다라는 단어에 어가 와서 고가 와서 은이가 와서 개가 와서 그냥 그대로 쓰인 거. 그냥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개뿔 아무것도 얘기 안 해도 돼. 됐지? 그런데 별표. 요거 별표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너네들한테 외우라고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요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리을은 탈락해도 규칙 활용이라고 껴주고 은은 탈락해도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외워야 돼. 이거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어. 얘는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던 놈들이라서 따로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을 탈락은 솔직히 쉬워. 뭐냐면 살다라는 단어에 아를 집어넣으면 살아야. 살아서. 그럼 너네가 보기엔 규칙 활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가끔 보면 리을이 없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거? 니가 들어오면, 니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케이? 살다에 니를 붙이면 사니가 돼서 리을이 탈락해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을 탈락이라고 따로 부를 수 있는데 얘는 규칙 활용에 들어가. 그러니까 리을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지 않아.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따로 알아야 돼. 리을 불규칙. 리을 탈락. 되니? 리을 탈락에서 규칙으로 껴준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자, 시험 문제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게 탈락이거든. 가 르 불규칙이랑 좀 헷갈려갖고.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 담그다를 우선 얘기해보자. 담그다. 그럼 어미 아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김치를 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만 없어졌니? 만 없어졌지. 그럼 이런 걸 규칙 활용이라고 따로 얘기해. 그냥 규칙 활용이라고. 되니? 오케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탈락, 리을 탈락 이거 외워야 돼. 규칙 활용이야.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불규칙 활용들. 아까 전에 우리가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보자. 묻다라는 단어에 어미 어가 왔어. 근데 우리가 물라네?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 어는 그대로 있으니까 디귿이
그러니까 여기는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야. 그래서 디귿 불규칙. 자, 붙다라는 단어에 어가 왔더니 리을로 바뀌었어. 불규칙. 일컸다라는 단어에 이게 어가 오니까 일커러가 됐으니까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어. 이런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불러. 디귿 불규칙이 되겠지. 자, 돕다라는 단어. 와, 돕다 별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놈 중에 하나지. 자, 돕다라는 단어인데 돕아야 생각해. 여기다 쓰고 선얘기보자. 돕다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안 써갖고 내가. 돕다라는 단어에 어미 아가 왔는데 이게 뭐가 됐어? 도와가 됐어. 그럼 너네가 이거를 하나씩 해보면 돼. 자, 어떻게 봐? 돕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돕. 오, 디귿 오. 디귿 오 있지? 끝났어. 아야, 아. 이응 음가 없으니까 뺄게. 그럼 여기 아. 됐지? 그럼 이건 결국엔 뭐냐? 이응 음가 뺄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읍이 오로 바뀐 거야. 비읍이 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비읍 불규칙이라고 불러. 실제로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뭐로 바뀌냐면 오로 바뀌기도 하고 우로 바뀌기도 해서 둘로 바뀌어. 오나 우 둘로 바뀌는 놈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비읍 불규칙이라고 불러. 생각보다 쉽지? 그지? 비읍이 오나 우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밑에 거. 여기 있네. 덥다라는 단어인데 더워가 됐어. 자, 생각해봐. 내가 우선 써볼게. 덥언데 더워가 됐어. 지우면 돼. 어떻게? 더 지워졌지? 이음가 없으니까 이음 지우면 되지. 그럼 뭐야? 비읍이 우로 바뀐 거지. 비읍이 우로. 이해되지? 별거 없을 거야. 깔끔하지? 괴로워도 뭐 이거 더 안 해도 되겠지? 자, 지어, 부어, 나. 이런 거 다 쉬운 거니까 쭉쭉쭉. 뒤로 보자. 뒤로 보면, 자, 르불규칙, 요거 발표입니다. 르불규칙 별표.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고, 너네가 그래도 그나마 좀 헷갈리는 아이들 중에 하나야. 왜냐면 르불규칙은 르가 리을과 리을로 쪼개져서 좀 독특한 아이야. 지금 여기도 보면 누르다. 기본형을 우선 써볼게. 기본형이 누르다인데, 어미 어가 왔어. 어미 어가 왔어. 그랬더니 뭐가 돼? 눌러가 됐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누르다에 어가 와서 눌러가 됐대. 그럼 지우면 누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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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그럼 뭐야? 르가 리을과 리을로 쪼개졌다. 깔끔하지? 앞에 게 어간이 바뀐 거니까 르불규칙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됐니? 르불규칙 별표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우불규칙인데 시험 문제로 거의 제일 자주 안 나오는 놈. 거의 잘 안 나오는 놈이 이 아이야. 많이 안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 우선 시작해볼까? 우불규칙. 우불규칙이라고 되는데 우는 그냥 우가 없어진 거야. 자, 봐봐. 이거 예문이 거의 없어갖고 푸다라는 단어에 어미 어가 왔어. 근데 뭐가 돼? 허가 됐어. 그럼 이건 결국엔 뭐냐? 피우 없어지고 피우 없앴지. 그지? 그럼 없앴지. 없앴지. 그럼 뭐야? 없어졌어. 우가 어디 갔나 없어진 거야. 우가. 그래서 우 탈락이라고도 얘기하면 돼. 우 탈락. 근데 얘는 예문이 없어.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 푸다만 해당한다고 써있네. 밑에 또. 그지? 요렇게. 그럼 불규칙 활용. 시험 문제 나오기 좋네 좋은 놈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어미불규칙인데 어미불규칙에서 기억해야 될 것만 얘기해주면 여불규칙이랑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여불규칙. 너라불규칙, 거라불규칙은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와. 그치? 너라불규칙, 거라불규칙은 시험 문제로 거의 잘 안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겨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별표 외워야 돼. 오케이. 얘도 뭐 예문이 거의 없고 이래서 그냥 딱 외우고 끝내는 놈이거든. 우선 잠깐 얘기할게. 히읗 불규칙이 관련된 얘기인데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아이가 이런 놈들이 되게 많아. 지금 보면 파라타 한번 볼게. 파라타라는 단어에 어미 아를 집어넣잖아. 그럼 뭐야? 파레가 돼. 그럼 지금 이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지웠을 때 좀 이상해져.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파 지웠어. 그러면 지울 수 있는 게 없어져. 왜? 이 뭐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만약에 지운다고, 혹시 또 지운다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남은 걸로 내가 다시 한번 내볼게.
얘의 아고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지운다고 하면 어떻게 지워야 되냐? 리을 지울게. 그럼 여기도 리을 지울게. 아 지울게. 여기 아를 지울게. 그럼 뭐야? 히읗과 아가 남고 여긴 이가 남아.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랑 이 두 개가 이 하나로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 미 모두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간어미 모두 불규칙인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끝. 됐나? 자, 우선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요 정도 알고 기본적인 것만 뭔지 뭔 말인지 조금 알게 되면 그럼 요 뒤에 조금 쉬워질 거야. 이거 오늘 저기네. 얘들아 선생님 보자. 나보자. 선생님 잠깐 다한테 봐봐. 채팅 좀 조금만 쳐줘봐. 내일 몇 시에 끝나? 다들. 뭐요? 수업이요? 수업. 4시 20분. 몇 시? 4시 20분. 아니 저기 뭐 오후 늦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고 학교 말고 학원 끝나는 거. 학원 10시. 10시? 풀이야? 10시? 학원 안 가 인형이는? 오케이. 저기는 재영이 10시. 희재는 몇 시에 끝나니? 저 11시에서 12시 끝나요. 11시에서 12시에 끝난다고? 학원이 늦게 있어가지고.